2019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중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무서운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피할 때는 어떻게 대피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 몸을 숙이고 대피하면 되겠죠? 대피할 때는 코와입을 막고 벽을 짚으면서 몸을 아래로 숙이고 대피하면 됩니다. 이때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고 대피하면 더 좋은데요. 혹시 젖은 수건이 없나요? 그럴 땐 당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해서 코와입을 막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대피가 아주 중요한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보다 대피를 우선으로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고를 하기 위해 시간 지체하다가 연기로 인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꼭 대피 먼저 후 신고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안전하게 대피해야 무사히 신고도 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화재 사실 인지 즉시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 비상경보장치, 발신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보를 울리신 후에는 피난 설비를 이용해서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데요. 피난 계단 및 구조대를 이용해서 밖으로 대피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피난 계단의 위치를 알아두면 대피할 때 더욱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 대피자는 반드시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방화문을 왜 반드시 닫고 대피하셔야 되냐면요. 대피할 때 불이 대피자를 따라올 수 있겠죠. 무서운 불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불이 더 크게 번지지 못하도록 꼭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119 신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침착하세요. 당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화재 사실 정보를 말해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잘 모르신다면 주변의 큰 건물이나 식당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소방관이 끊을 때까지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아주 100점짜리 119 신고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분말 소화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용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손잡이를 쥐고 쏘고 뽑고 잡고 쥐고 쏘고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죠? 소화기 사용 방법 이 보고만 기억해주세요. 안전수칙 꼭 기억하셔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게 안전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지시켜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감전 사고 시의 재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개폐기에는 반드시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동선이나 철선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기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한 접속 부분이 있는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절기의 감전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선이나 기기 등이 물에 잠겨 있을 경우 접근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 전문가 또는 가까운 전력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공장이 침수됐을 때는 빨리 스위치를 내려 전기 공급을 끊고 전기 전문가 또는 전력회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이 있으므로 마른 천으로 오물과 물기를 제거해 건조시킨 다음 전문업체 또는 제조회사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외에서 낙뢰가 발생할 경우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나 전주 바로 밑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나 전주에서 적어도 1m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낙뢰가 멈출 때까지 대피해야 합니다. 제방이나 바위, 언덕과 같이 높은 곳에는 벼락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동굴이나 우묵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피할 곳이 없는 평지에서 벼락을 만나면 몸을 굽히고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엎드려야 하며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체는 벼락을 끌어들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몸에서 멀리 떼어놔야 합니다. 전기 작업 시에는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절연용 보호구는 7000V 이하의 전로에서 활선 작업이나 활선 근접 작업 등의 전기 작업 시에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전기 안전모, 고무장갑, 절연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락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업 발판이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작업장의 작업 발판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맞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개구부 덮개 설치 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만약 주위에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 확인을 해야 합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 의료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흡을 확인했으면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데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30 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키고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데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자세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심장 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2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패드와 심장 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다시 시작하며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출혈이 있을 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쇼크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외부 출혈이 없고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온, 금식을 하며 국소 부위 출혈 시 5분 이상 직접 압박 또는 지압점 압박을 시행합니다. 지혈대는 절단 등 생명이 위급할 때만 사용하고 처치 후 2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상에서 절상은 끝이 예리한 칼, 유리, 파편 등의 물체에 의해 피부가 잘려서 입은 상처로 피부가 베인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적으나 출혈이 많고 직접 압박으로 출혈이 안 되고 내부 조직이 터져 보일 정도이면 봉합이 필요하므로 병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외상에서 자상은 끝이 날카롭거나 예리한 못, 송곳, 창 등의 피부가 찔려 입은 상처로 상처가 좁고 깊어 소독이 어렵고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외상에서 절단상은 심한 출혈을 보이며 절단 부위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절단 부위를 지혈하여 처치하고 출혈이 심하면 지혈대로 처치합니다. 절단물을 생리식염수에 씻어 거즈로 싸고 비닐로 2겹 싼 후 얼음물이 담긴 물통에 넣어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팔 다리는 6시간 이내, 손가락은 24시간 이내 접합 가능합니다. 복부 외상은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덮고 비닐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덧대어 밀폐 드레싱합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 상황 해결 후 골절 부위를 고정, 후송하고 개방성 골절 시 창상 처치 후 골절을 처치합니다. 심하게 각이 진 경우는 가능하면 바로 펴고 간절 부위 골절은 펴지 않도록 합니다. 복합 골절 시 돌출된 골편을 밀어 넣는 것은 금지하고 개방성 골절 부위에는 지혈대를 금지하며 운반전, 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 상하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일사병은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소실되며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하고 나른함, 두통, 구역질과 현기증, 저혈압, 빈맥,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물, 식염수나 이온 음료수를 공급하고 무의식 시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열사병은 고온으로 인한 장애 중 가장 극심한 상태로 더운 곳에서 작업 혹은 운동 시 발생하며 발한 기능 정지, 체온 상승, 피부 건조, 붉은 안색, 빈맥, 동공 확대, 의식 수준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의 경우 약 25%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의복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고 부채질을 하여 체온을 내린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다음은 저온 손상 중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보온을 유지합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먼저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온수를 공급, 보온하며 38에서 42도의 온수에 담그게 합니다. 불을 직접 대지 않도록 하며 자극을 주거나 문지르지 않게 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합니다. 저혈당증이 나타나면 정상이거나 빠른 호흡을 보이고 창백하며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어지러움과 두통, 실신, 발작,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신경이 날카롭거나 정신 이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식사 여부를 묻고 의식이 있을 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먹이며 병원 이송 후 처치하도록 합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정신충격,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심장, 폐, 신경계 질환 등이 원인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산염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먼저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자신이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하고 환자를 최대한 안정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도록 합니다.